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을 직접 챙기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긴급 호출했는데요. 자, 지금 상황이 이대로 돼서는 안 되겠다. 아마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 보고받고 또 어떤 추가 조치나 지시를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일단은 그동안 얘기했던 내용들을 보면 대책이 그렇게 잘못 세워진 게 맞는 것 같다. 사실은 4번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종합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참 많은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잘 작동이 되면 왜 대책을 또 내놓겠냐? 왜 집값은 올라가냐? 이런 게 지금 따가운 여론 아닙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좀 상황이 심각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고요. 지금 청와대 또 고위공직자들 아파트 여러 채 갖고 있으면 팔아라라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팔고 있지 않습니까? 뭘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시 점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특단의 대책 글쎄요. 관련된 녹취 들어보죠.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하여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그런 여러 가지 이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이른 시일 내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처분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도 자신들이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 부동산 투기꾼들이 비웃고 있겠죠. 대국민 사기다. 예, 김영준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강조했던 내용인데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참 힘들겠죠. 그렇습니다. 최소한 청와대 참모진 비서진들은 그런 것을 우선 실현하면서 국민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주기를 바랄 텐데 그거부터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고요.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공급 정책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결국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대출 규제라는 차원의 어떤 작동을 통해서 투기 요소들을 억제해 왔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집을 안 가진 사람들이 집을 갖기가 더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어떤 면에서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싼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는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야말로 말하자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떤 역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그런 측면보다는 그런 것을 보완하면서 세법 개정, 즉 갖고 있으려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그런 것을 더 보완하려고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수정 평론가, 그래서 요즘에 잘 안 먹히니까 돈을 잡아야지 부동산을 잡는다고 부동산이 잡히냐. 그리고 정권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김현미 장관은 억울하겠지만 사실 21번의 대책이 크고 작은 대책이 나왔는데 잡히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정부가 한 번쯤은 뭔가 우리에게 방향이 맞게 가는 것인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이 왜 심각하냐면 제가 판단했었습니다만 부동산 문제는 민심의 화약고입니다. 이게 폭발하면 그야말로 정말 이 후지산 폭발은 게임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가 조금 너무 그동안 선의의 정책으로만 다뤄온 것이 아닌가 싶고요. 더더군다나 저는 청와대 참모들의 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청와대의 언행은 이게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청와대의 어떤 그런 언행들이 희화화되면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권고했는데 예.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직사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 참모들의 이 처신은 굉장히 저는 부적절했고 대통령 국정 수행에 부담을 줬기 때문에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국민들 앞에 언행일치의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만 정책도 조금 힘을 받을 수 있다. 그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수영 평론가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네. 궁금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네. 대통령이 장관을 호출했다. 네. 그리고 공개했다. 좋은 건 아니죠. 아, 그렇죠. 그거는 지금 내가 이 문제를 그만큼 엄중히 보고 있고 예. 대단히 내가 심각하게 보면서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지를 드러낸 일종의 메시지죠. 예. 그러니까 뭐 내용이 중요한 것보다는 이 자체를 내가 엄중하고 굉장히 내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째는 이제 그 무대책이 가장 좋은 대책이에요. 부동산은 예. 왜냐하면 이게 대책이 나올 때마다 부동산이 계속 상승한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이게 경험적으로 검증된 진리입니다. 정부 대책이 나올 때마다 계단식으로 이게 상승한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무대책이 최고의 대책이냐? 지금 이게 정부 대책은 잘못된 거예요. 정부 대책은 전부 이게 수요 억제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세금 폭탄을 때리겠다, 종부세. 또는 이게 대출을 쪼겠다. 전부 이게 수요 억제거든요. 근데 의식주는 사람의 본능입니다. 이걸 왜 수요 억제로만 접근합니까? 바로 이제 공급을 확대해야죠. 그래서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호 건설 또는 MB 때 뉴타운 건설 이런 식으로 이게 공급을 확대해 줘야지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자꾸 이게 수요만 억누르는 거는 아주 이게 잘못된 정책이고 그런 정책이 나오니까 김상조 실장도요. 7번 잠깐만요. 냈대. 죄송합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요. 자, 일단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 이런 지시를 김현미 장관에게 내렸고요. 공급과 관련해서도 또 새로운 대책이 나왔습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 추가 공급을 늘리도록 하라. 지금 크게 이 두 가지 지시가 하달이 됐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 뒷부분은 상당히 좋은 짓입니다. 네. 앞부분은 자꾸 이게 종부세 폭탄이고요. 근데 뒷부분 공급을 늘려라. 이게 제가 주장하는 바예요. 네. 김두수 평론가 일단 지금 두 가지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대로 진단했다고 생각하고요. 주택 공급은 늘려야 된다 그러고 늘린다는 신호를 확실하게 주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효과를 보는 거는 최소 3년, 길면 5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시중에 풀린 엄청난 유동성 자금 이것이 건설적 투자나 뭐 예를 들어 금융이나 이런 쪽에 흡수하지 못하고 계속 우리나라는 이게 부동산으로 가는 이 문제가 지금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대출 규제를 통해서 정책을 그대로 해왔는데요. 이게 부동산 정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10년 주기로 춤을 추는데 과거 이명박 정부 때는 우리가 흔히 들었듯이 하우스 푸어라 해가지고 부동산 샀던 사람들이 이 가격이 오르지 않고 떨어져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이 부동산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오르기 시작한 부동산은 정말 이게 좀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확고한 정책을 말씀을 했고 또 그 입장 분명한데도 이렇게 자꾸 오르는 거는 심리적 요소가 아주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긴급보고 관련해서 청와대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요약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 네 가지를 김현미 장관에게 당부했습니다. 첫째는 실수요자 그리고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로 사는 서민들 부담을 확실히 줄여줘라.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 그러면서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 이렇게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사람은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매우 강화해라 이런 지시입니다. 투기성 매입은 절대 안 된다라는 의지를 다시 보인 거죠. 셋째가 공급 물량 확대입니다. 그리고 넷째가 죄송합니다.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재홍갑 실장, 지시 형태로 메시지들을 이렇게 내놓은 것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그 시장의 움직임이 간단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제 여러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격이 오르고 또 지금 뭐 보수 쪽뿐만 아니라 진보 속에서도 대체 부산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뭐 김현미 장관 교체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마당 아닙니까? 저는 오늘 대통령 4가지 중에 뭐 다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또 예견됐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종부세라든가 뭐 재산세 올리고 그러는 거. 그런데 오늘 주목할 것은 공급에 대해서 좀 발굴해서 늘려라라는 대목. 예.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어떤 단기가 아니라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이 분명히 있는데 너무 단기적인 어떤 두더지 잡기식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오늘 공급을 적극 발굴하라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봅니다. 어차피 뭐 세금이라든가 뭐 신혼에 대한 어떤 강화 또는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얘기됐던 건데 저는 그 이 주택 문제는 앞서도 이제 유동성 문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오늘 김현미 장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세금이라든가 금리 문제 이런 것은 경제부총리 소관입니다. 경제부총리 차원에서 종합적인 어떤 컨트롤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좀 시장에 더 효율적인 그런 정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예. 김학의 변호사. 예, 저는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공급 확대는 굉장히 찬성하고 굉장히 아주 정확한 진단으로 보입니다. 예. 좀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은 더불어서 그 장관을 교체했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현 정부 들어서 이 부동산 정책은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장관한테 책임을 추궁하고 공급 확대라든가 4가지 정책을 폈으면 좋겠는데 딱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그 눈높이가 이 평범한 시민들 내지는 어떠면은 이제 막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물려받지 않고 지금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집값이 아무리 싸도 3억 4억입니다. 이 돈 없거든요, 사실은. 월급 받아서 돈 못 모읍니다. 그러면은 대출을 어느 정도 풀어줘, 상당 부분 풀어줘서 지금보다 더 확대해서 평생 동안 이제 집을 살 수 있게 여지를 둬야 되는데 이 대출 정책도 좀 전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위공직자들, 청와대 강요들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들 뭐 솔선수범을 해서 뭐 한 주택 빼고 다 팔라. 이건 되게 좋은 정책 뭐 코스프레이긴 하지만은 좋은 정책이긴 한데요. 기왕 팔 거면 강남에 있는 데 집을 파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강남에 있는 거 딱 들고 나와서 뭐 다른 데 팔면서 이건 국민들을 그냥 속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권력, 명예를 가졌으면은 돈은 포기할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주 의원 아무튼 네. 문재인 대통령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했고 올 초에도 뭐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 표명을 통해서 청와대에 있는 뭐 참모진은 뭐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이 정부는 반드시 집값 안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재확인함으로써 전체적인 집값을 선도적으로 잡아내기 위한 그리고 이 정부 안에 끝나지 않더라도 공급 물량을 늘려서 다음 정부의 효과가 오더라도 이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노력 탓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뚜벅뚜벅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이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좀 트라우마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폭발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가는 것입니다. 뭐 세금 폭탄이란 말도 부동산 정책과 연관해서 생긴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부세라든지 마찬가지죠. 예.